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수사를 통해 인생을 배웠다는 윤석열. 이번엔 그 배운 걸 정반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박근혜의 버티기 전략을 그대로 따라서 특검의 강제 구인 요구에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요. 과거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이제는 수임번호 3617번을 달고 특검 앞에 서는 게 치욕스러울 수는 있죠. 그러나 대통령 신분으로 군경을 동원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그 행위를 더 부끄러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스스로를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7월 15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국 이슈 깐깐한 정치가 시작합니다. 이강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결국에는 윤석열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러겠죠. 네, 오늘도 강제 구인에 나서지 않았고 뭐 이렇게 예상했던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사를 거부하는 게 이게 지금 두 가지예요. 과연 장소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제 조사를 받을 마음이 있기는 한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피고인은 여전히 현실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라는 게 아예 없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계엄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서 이런 것이다. 대단한 현실 부조화이자 부적응인 거죠. 지금 말로는 과거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치소로 와서 조사를 하려고 한 적이 있다. 근데 지금 특검은 나를 자꾸 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 특검 사무실로 고법에 있는데. 특검 사무실에 출정 조사 받으러 가다 보면 언론 카메라 앞에 노출이 되고 그러겠죠. 그게 싫다는 건데 과연 그러면 특검에서 좋다. 그럼 우리가 서울구치소에 가서 조사하겠다라고 한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특검은 그럴 의사는 물론 없지만 원칙을 지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럴 설령 그런다고 해도 윤석열 피고가 거기에 응할지는 사실 몰라요. 실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특검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가 수사기관 특검 사무실로 가는 걸 거부하니까 그럼 우리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아프다고 나 조사 안 그랬었죠. 받겠다고. 예. 그래서 아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현재 윤석열 피고가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소 얘기는 핑계인 것이고 조사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현실 인정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나름 겉에 포장은 항의하는 것처럼 포장지는 씌워놨죠. 본인이 가장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는 사람인데. 알죠. 그쵸? 검사밖에 한 사람이 없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은 조사를 안 받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할 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조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기회조차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특검은 더 이상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공소장 등등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기존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에다가 특검팀에서 추가로 확보했거나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쓰고 증거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견해가 반영되거나 한 줄 들어가 부기될 여지는 없어요. 그것까지도 포기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법정에 가서 할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묵비권이 법정에서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듯이 조사 불응 자체는 피고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재판부, 법정에서도 좋게 받아질 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검사였잖아요. 예. 20몇 년간. 그러면 검찰에서 하는 검사건 특검에서 하는 검사건 그게 소환 조사가 갖는 의미 그거에 불응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윤석열 씨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 이걸 거예요. 그런데도 거부한다는 것은 준사법체계의 조사 과정을 기저에서부터 흔들어 버리는 것이고 다른 재소자, 다른 피고인들이 이거 이대로 따라하면 어쩔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 윤 피고도 저렇게 하던데 너희들 뭐 별거 없었지 않느냐. 나도 조사 안 받을래 하고 모든 일반 형사 사범들이 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자가 네. 법치주의 자체의 그 근간을 흔들어 놓고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헌 이렇게 때도 모든 보여집니다.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헝클어 놓고 난리 뭐를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피고인 신분이 되어 가지고도 준사법 체계의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소환 조사에 응하는 건. 그렇죠. 구속이 됐다는 게 뭐 하겠어요. 구속 상태에서 20일 동안 귀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오.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시오. 궐석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귀하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다라는 것 다 고지가 될 텐데 윤석열 피고는 고지 받기 전에 이미 달달달 외우고 있을 거예요. 26, 7년 동안 이 짓만 했는데 네. 그러고도 이렇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완전히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죠. 네, 확실한 건 일단 우리 법상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은 있는데 네. 이렇게 조사에 아예 불응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죠. 없습니다. 나와서 말을 안 하는 건 돼요. 그건 묵비권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예. 드렸어요. 실은 그것도 피고인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그렇죠.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다만 진술을 강요하진 않겠다. 쉽게 네. 말하면 일제 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붙잡아다가 빨리 불어라 뭐 하라고 하고 얘기 안 하면 막 고문하고 이랬잖아요. 이제 고문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인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그 묵비권까지 가지도 않아요. 안 나오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좋아 그럼 우리가 내일이라도 가겠다 서울구치소로. 그랬을 때 윤석열 피고가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갑자기 어디 아플걸요? 나 조사 안 받겠다 그러는 거지. 그럴 것 같습니다. 수의 입은 모습을 재판정 나갈 때는 양복 같은 걸 입어도 돼요. 현재 우리 재판 규칙상. 네, 네. 근데 검사방에 갈 때는 입어야 합니다. 이것 보이기 싫은 것도 약간은 있겠지만 제가 피고인 윤석열의 심중까지 헤아려서 말씀드리기엔 좀 모르는 게 많아요. 예, 내란 특검이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윤석열도 압박하면서 오늘은 서울구치소를 향해서 네. 이제 제대로 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뭐랄까요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묻는다, 이런 얘기였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치소가 이제 구치소 답변 이거였잖아요.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인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 이것도 저 두 가지 좀- 생각이 네, 있어요. 네. 우선 언론들에서는 흔히들 특검, 강경 대응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강경이란 말을 쓰는 게 조금 불만스러워요. 원칙대로 하는 게 왜 강경입니까? 우리 세금 내야 할 의무가 있죠. 군대 가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예. 국민은 그 의무를 다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의무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강경이 아니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조치이자 대응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강경하게 나왔다. 이 말은 마치 누군가를 탄압하는 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피고에게 특검이 세게 너무 모지락스럽게 대한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는데 그건 올바른 용어 선택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되어 있는 것을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 원칙대로 해야 한 거를 안 하면 그게 근무 태만이고 이상한 거고 직무 유기인 거죠. 네. 둘째. 피고인 신분이 돼서 정식 수감, 입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씨의 법적인 상태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미결수 상태입니다. 아직 선고가 내려져 있지 않은 그러나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재판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잠재적으로 유죄 판결 나오면 수감이 돼야 할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신병 지휘권은 교정 당국에 있어요. 즉 구치소에 있어요. 예. 특검 사무실이나 검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수감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과 신병 지휘 책임은 교정 당국, 구치소장에게 있는 거예요. 구치소장의 최상층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네. 거고.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빨리 몇 월 며칠까지 이리 데리고 와서 조사를 받게 하시오. 조사에 불응한다? 그럼 특검이 가서 힘센 사람들 여러 명 데리고 가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윤석열의 신변 관리 책임이 있는 구치소장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도관들을 해서 자 조사 받으러 가시오. 계속 불응한다?
그러면 귀하는 이러이러한 조사받을 의무가 있는 신분이기 상태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인 점에 앞서서 그게 더 선행하는 의무이므로 그걸 지켜야 합니다. 불응 시에는 이렇게 합니다. 규칙에 의해서. 그렇죠. 강제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볼 때는 원칙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구치소장은 아휴 우리 차마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 차원의 이해가 아니고 구치소 교정당국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할 권리를 갖고 있는 특검 측에서는 왜 인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불러다가 일단 책임을 묻는 계속 이런 식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즉 재소자를 어디 조사받아야 할 곳으로 신병을 이동시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 특검으로서는 재소자에 대한 신병 지휘권을 갖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공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거 역시도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예. 마치 강경 대응의 강경이 잘못되었던 것처럼. 원칙대로 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하는 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예. 그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구치소가 이제 그러니까 교정 당국이 윤석열의 신분에 대한 네.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란 특검이 그러면 다른 혐의로라도 기소를 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해서라도 특검이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정 뭐 하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점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저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피의자에게 또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저는 결국은 같아져 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예. 현실적 실익이 없을 것 같고 둘째는 조사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공소장 쓰고 기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북한에 무인기 보내고 했던 것은 그동안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제 팩트가 몇 가지씩 나오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예. 그럼 그건 외환 혐의거든요. 내란 왜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직무 재임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말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 84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란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데 외환도 굉장히 중요한 고리인데 수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피고가 전혀 불응해버리면 외환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뻗팅기고 있으면 방법은 강제가 아니지 원칙대로 데려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 윤석열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뭐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워딩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특혜 달라는 거 아닙니까? 특별 대우 해달라는 다르게 거잖아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 공개적으로 다 불러다 이렇게 하면 나 죄수복 수의 입고 그래서 차 타고 내릴 때 후레쉬 막 터질 거고 기자들은 막 묻고 나는 물론 아무 말도 안 할 거지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망신주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1번.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근거가 뭐죠? 없죠.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그건 이미 전직으로 끝난 거지. 지금 윤석열 씨는 그냥 재소자라니까요. 예. 그 여전히 기싸움 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싸움도 말이 안 되는 네. 어거지인데 전직 신분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2번.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특별 대우를 제공하라는 얘기인데 그 근거 또한 아무것도 없어요. 고로 이거는 차라리 그냥 인간적으로 솔직히 사정을 한번 해보든가 귓속말로 변호사 시켜서 그래봐야 되지도 않지만 네. 그러면 원칙을 어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피고인 주장은 나 공개적으로 수입고 이거 못하겠다 망신주기 아니냐 그러니까 나 안 나간다 이 말은 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뭘 제공해달라는 건데 그건 법적인 근거도 없고 해줄 뭐 아무런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 한번 부리는 거예요. 네.
대면 조사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이 아니다. 법과 원칙 운운 전에 겁박을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겁박이라는 말을 법률가이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아직 변호사 신분, 변호사 자격증은 아직은 있을 겁니다. 예. 유죄 판결이 나면 변호사 자격증도 아마 박탈이 되거나 정지가 될 텐데 겁박은 법적 용어입니다.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이 겁박이에요. 근데 정해진 형사소송법 절차대로 하는 게 왜 부당한 압박입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특검의 검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누구죠? 그분 이름이 뭐였더라? 조은석 특검 이런 게 아니고 검사 윤석열이 아직도 검사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번 사건의 특검을 맡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그러면 특검 윤석열은 반드시 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거보다 더 했겠죠. 더 했겠죠. 그리고 조사받으러 거부하면 하이 별 미친놈을 다 보겠다는 네. 식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틀림없이. 야, 딴 거 붙여서 털어. 뭐 별짓 다 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모순도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겁박이란 말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9년 전에 윤석열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을 때 박근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에도 불응을 했었고 또 가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건강 문제로 나오지 않았었고 이거를 오히려 답습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뭐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한겨레 기사가 제가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뭐죠? 잡범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매우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잡범들 이렇게 못합니다. 네. 조사 받으러 오라면 다 와요. 그리고 그쵸? 개 중에는 땡깡 부리고 좀 거시기한 용어지만 뭐 개기는 사람도 한둘 있을 수 있는데 귀하는 이러이러한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 다 와요. 걷다도 잡범을 왜 붙였을까 모르겠네. 잡범보다도 못한 네. 인간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사례를 이걸 기억을 못 하겠어요. 피고인 윤석열이 자기가 그때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는데. 기억 못해서가 아니라 그때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더라 이거였죠. 그렇지. 뭐, 예. 그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 검사 윤석열이었어요.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차출돼서 특검 보를 맡았던 수사팀장을 맡았던 검사 윤석열 2017년에 불과 8년 전이네. 예. 오늘 댓글창이 엄청 화려합니다. 이거 왕관이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댓글에 좀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님 자주 오시는 우리 영희님이 넘버 2 달려 있고 건진국수님도 계시고, 네 황원구님께서 이걸 뭐라 그러죠? 뭔가를 보내주십니다. 슈퍼챗,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 오늘 화려한 댓글창이 게 뭐예요? 색깔이요 오늘 굉장히 화려하게 달려 몰라. 있습니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바다소리님, 조인국님, K님, 최신철님, 네 태호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해보자면 속이 터지기는 하는데 휴대전화를 이제 최상병 특검팀이 최상병 특검팀이 윤석열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는데 아이폰이래요. 근데 예. 이 아이폰이 비밀번호를 이제 아무리 풀려고 해도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못 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벅부라제 행태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당연한데 네. 왜 국힘이나 국힘권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그 아이폰의 비밀번호 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뻔뻔합니까? 네. 한동훈 그랬었죠. 전 법무부 장관도 이거 했었고 윤석열 피고인도 이번에 다른 특검에서 내란 특검 말고 최상병 특검에서 압수수색해서 윤석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한 대를 찾아냈잖아요. 집에서. 풀어봐야죠. 뭐가 있는지. 그런데 비번 거부했어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인천에 12월 3일 계엄 직후에 그 무렵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태균 파동이 터져가지고 명태균이 뭐 황금폰 운운하면서 4대인가 6대인가 자기 소유 그동안 썼던 폰 일체를 그리고 나머지 동영상 자료 뭐 컴퓨터에 저장했던 이런 자료 모두 다 싹 다 제출했잖아요 검찰에. 네. 그럼 그거 포렌식에서 하나둘 차곡차곡 나올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거 수없이 방송에서 틀어준 거 봤죠.
윤석열 취임식이 6월 10일인데 5월 10일인데 5월 9일 날 명태균하고 윤석열이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뭐 상현이한테 알아보 뭐 이러고 네, 말을 안 듣네. 뭐 이거 있죠. 예. 말을 안 듣네. 네. 근데 다시 잘 하라고 할 거야. 네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 네. 그러고 보니까 명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라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게 다 나갔어요. 그럼 윤석열 아니 저 또 둘 다 윤 씨야. 헷갈려. 윤석열 윤상현도 어뜨거라 했겠죠. 예. 근데 그 뒤로 이 사람은 전혀 나는 통화 자체 한 적이 없다 그러고 뭐 압력 받은 거 없다 그러고 그런 거짓말을 쭉 해오려면은 물증이 되는 통화 자체를 없애야 하니 핸드폰을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바꿨대요. 네. 12월 달에 계엄 터지자마자 뜨끔했으니까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비번 뭐냐 그랬더니 비번 또 모른다는 말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검사 윤석열이 형사 피의자를 잡아다가 조사를 할 때 풀어봐봐 이거 풀어봐봐 핸드폰 이거 규하가 쓰던 거 아니야. 그럼 끝까지 거부하면 어땠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 사실상 아무튼 포렌식은 힘들죠. 아이폰은 그렇다면서요. 예. 뭐 보안을 특히나 강화해가지고 이걸 좀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생긴 이래로 아이폰은 안 되니까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특별법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또 소급을 해야 되는데 네. 소급은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누구를 겨냥해서 한다. 또 위인설법 뭐 시비도 있을 수는 있고 한마디로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법 철학 책에도 나오고 우리가 사회에서 속담 경구처럼 많이 써왔고 때로는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에도 많이 나왔던 말인데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두 번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건데 지금 윤 패밀리 윤석열, 뭐 윤상현 또 누구야? 김건희도 있고 김건희, 뭐 많죠. 국힘. 부회원들 등등등 하는 거 보면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오래된 격언, 최소한의 인간의 얼굴을 한 법언은 그냥 스스로 그 사람들이 깔아 뭉개고 있어요. 하는 짓들을 보세요. 네. 다 부하한테 떠넘기고 나는 몰랐다 그러고 이건 계몽이라 그러고 경고라 그러고 경고로 계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국회 앞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게 그게 연습이고 경고입니까? 택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예. 그러니 어디 하나 뭘 개전의 정은커녕 이해할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이고 이제 또 조사받으러 오라 하는데도 안 하는 거고 날 특별 대접해달라는 거고 뭐 1부터 끝까지 뭐가 되는 게 있어요? 네. 죄도 밉고 사람도 밉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지금 제 뒤에 이제 윤석열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진 나오는 것만으로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면상을 치워라. 제가 좀 화행커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내 시선 연장이 저기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야. 백드롭을 이거 바꾸든지. 치워야 되는데 빨리. 네. 그 비번을 안 하고 거부하고 있는 건 수사 방해인 거고요. 그렇네요.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당연히 수사 수사 방해로. 방해죠. 네, 수사 방해죄. 네. 뭐 그거 말고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규탄밖에 못 해요. 예. 어차피 뭐 폰이 바뀌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조사가 예.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럴 거에 대비해서 다들 아이폰을 쓰고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윤 패밀리들은? 그것 때문에 아이폰으로 바꾸는 거겠죠. 비화폰도 막 지우려고 네. 하고 결국은 못했지만. 제 그러니까 기억에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인가에 한 석 대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는 휴대전화 한번 바꾸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정신 사나워서도 못 하는데. 맞아요. 저도 뭐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얼마나 뒤가 구리고 네. 문제가 된 거 캥기면 그따위가 지금 문제야. 계속 바꿔쳐서라도 네.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는 건데 그 법꾸라지의 행태가 너무 가련하고 일말에 뭣도 들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사나?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곧 있으면 어떤 미꾸라지 짓을 해도 본질이 바뀌는 건 없고 비번을 안 분다고 해서 유죄가 벗겨지는 것도 아니고 피해 나갈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몰린 사람들이 처절한 어떤 동아줄이라도 잡아보려는 그 허우적됨이 너무 그냥 치근할 따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강윤의 깐깐한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곧바로 일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